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9월 21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브 스카이 분양권 6.5억. 자, 제가 특별한 내용을 안 써두면은 국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산자이 분양권 6.7억. 용산자이는 분양가가 높았던 걸로 좀 유명하죠.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상태 같고요. 빌리브 스카이 지난번에 6.7억 한 건 정도 찍혔을 때 댓글로 남겨주시더라고요. 한두 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오를 때도 한두 건, 내릴 때도 한두 건, 그것이 시세를 결정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수성삼가 롯데캐슬 고점 대비 마이너스 3.35, 센트럴 프로지오 마이너스 4.35, 수성 태영 대시양 43평형 마이너스 2.65. 하지만 이 와중에 찐으로 오르는 곳도 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분양권 지금 제목에서 이렇게 요 지역들 달서구 지역의 약세가 유독 두드러지게 보이는데요. 그래도 반전의 기운이 있을 것 같다. 신교통망 과연 어떤 것이 들어설 것인지. 자,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면서 컬러풀 대구, 오래된 섬유도시 이미지를 벗어던지자 이제 이거 아니다. 자, 도시 브랜드 이미지 바꿨습니다. 파워풀 대구. 뭐가 파워풀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거 뭐든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 교통망 반전을 노리는 게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오늘 또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해서 연중 최고치를 다시 갱신했는데요. 내일 목요일 또 감소하는 날. 그렇게 치면은 이거 지금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요 고점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정체된 모양새를 보이는 듯 하고요. 전세 물량 제가 예전 시뮬레이션 했던 거하고 큰 차이가 계속 있어 왔는데, 그렇게 매물이 안 늘더니 9,000건대에서 그렇게 안 늘더니 9,500건 지금 넘어섰습니다. 위에 예측치와 2,000건 차이 나는데요. 제가 2,000건 차이 나도록 보정해 놓은 자리를 계속 만들어 뒀는데, 이게 요즘 너무 많은 다른 지역들도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아직 수정은 못했는데, 어쨌든 전세 물량 지금 역대 최대치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월세 물량도 월세 물량을 확실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눈에 띌 정도로 명확하게 보입니다. 5,600건 정도. 전체 임대 물량 진짜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이 추세선을 벗어나진 않는다. 추석이라는 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함없이 증가하고 있구나. 아파트 거래량 오늘 좀 많이 신고되었어요. 좀 의외입니다. 30건대 전후의 거래량을 일반적으로 보였었는데 많이 신고되었고, 신고가도 5가도 보였어요. 5건 나타났습니다. 여기 약간의 추정, 9월의 거래량 이 상태로 가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타 광역시에 비해서 규제지역 해제 여파인지 크기는 큽니다. 종부세 관련해서도 지방 3억 미만의 주택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한 영향도 일부 있으려나 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8월에 방송 추가 거래량 852건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856건. 근데 여기서 한 30건 정도 더 추가된다고 쳐도 한 870건, 900건 넘기기 힘들어 보이는 8월의 거래량이고요. 8월의 거래량 다시 한번 볼까요? 8월의 거래량. 이거 지금 7월 거래량, 8월 거래량 거의 비슷해지는 느낌이네요. 월 초만 해도 이거 거래량 좀 많이 신고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막판에 가면서 거래 신고가 좀 줄어들었고요. 하지만 9월의 추가 거래량 지금 요 추세로 가면은 하루에 한 40건 정도씩 거래해서 7거래 280건, 한 780건. 근데 갑자기 또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거나 하면은 600건대도 구경할 수 있다.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아무튼 그렇게 많지는 않은 느낌. 수성 SK 리더스뷰 15억 7천. 지난번에도 29층 15억 7천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전히 15억 7천. 가격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은 한 7억 5천, 8억 정도 했던 것이 지금 한 2배 정도 수준까지 201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2배 정도 오르는 모습 보여줬고요. 수성상가 롯데캐슬 48평형 고점 대비 3억 3천, 한 25% 정도 하락. 만촌 우방타운 1단지 50평형. 이 와중에 또 올랐습니다. 만촌 우방타운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면 한 6억 정도 했던 물건이 지금 9억 5천 정도 수준에 거래된다. 얘는 한 50% 정도 올랐어요. 자, 그 다음 센트럴 프로죠. 지난번에도 9억대 거래가 계속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13억에 산 사람 누구니라고 의아할 정도로 지금 가격 생각보다 많이 빠집니다. 이 세종시의 가격 4억씩 빠지고 이런 가격들 보잖아요. 거의 그런 느낌 좀 비슷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신천동 현대 하이페리온 2단지 5천만원 상승, 47평형 5천만원 상승 한번 찾아가 봅니다. 자, 5천만원 상승했는데 이것도 찐으로 상승했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2017년도에 어느 정도였는지 보니까
가격이 얼마였나요? 거의 뭐 한 5억 정도 수준 했던 것이 한 8억 정도 수준까지, 이것도 한 50% 정도 상승했다. 정말 이 급지가 좀 뭐 상급지라고 불리우는 곳들은 100% 상승하는 곳도 있었지만, 대형 평형 50%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수성 태형 대시양 43평형, 이것은 대형 평형인데도 가격이 25% 정도 오늘 하락하는 모습. 야, 오늘 그래도 찐으로 상승하는 곳도 있지만 이렇게 하락률이 대형 평형에서도, 비싼 아파트에서도 크게 나타나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 7곡 입하는 세상, 얘도 찐으로 상승했어요. 얘도 찐으로 56평형 가격이 7억 5천, 기존 7억 5천에서 7억 5천 5백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추적해보면 대충 6억에서 7억 5천, 이게 얘는 30%? 이것도 좀 비싸고 더 선호하는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30%냐 50%냐 100%냐 그 수익률이 확 갈리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 한번 살펴봤고요. 대구 월배 2차 아이파크 101제곱미터에요. 101제곱미터. 요것도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 근데 이것도 상승률로 치면은 말이 지금 20% 하락했는 거 보이지만, 이 상승률로 쳤을 때 8억까지 올라갔다면 그 굉장한 상승이었을 거예요. 분양가 대비했을 때는 굉장한 상승이었고, 거기서 좀 반납하는 정도. 얼마나 반납을 하느냐, 그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페라 트로의 시민의숲 아파트 84제곱미터 거의 30% 가까운 하락. 이건 층수 조금 감안해서 보시더라도 네, 그냥 대신 센트럴 자이 84제곱미터 한 25% 정도, 6억 2천까지 갔던 것이 4억 2천 수준으로. 오늘 그래도 제법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되는 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테크노팰리스의 대형 평형도 거래되었는데 뭐 크게 변동 없는 모습이었고요. 현대 아이파크 34평형 4억 초반의 거래가 또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 30% 이상. 요것도 오늘 조금 특수하게 많이 빠진 거래가 아닐까 요 생각 들어요. 칠성동 코롱 하늘채. 여기도 좀 괜찮은 동네거든요. 6억 3,800까지 갔던 것이 4억 1천으로 떨어졌다. 이 비율 거의 35% 되나요? 그냥 35% 정도의 느낌? 이거 좀 많이 빠진 느낌 듭니다. 남산동 청라 센트럴파크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빠지는 모습. 7곡 입하는 세상 20% 정도. 자, 그 다음 오늘 비싼 아파트도 확실히 좀 많이 거래된 느낌이 들죠. 야, 이 특이하다. 근래에 보지 못한 현상.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발점이 될 것인지 뭐 어떨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강산타운, 도원동 강산타운 대형 평형 가격 4억 7천까지 갔던 것이 3억 2천. 조금이라도 매각이라는 느낌이 들면은 가격이 확실히 좀 많이 조정받는 느낌이 들어요. 성서지역 저 도심에서 먼 쪽, 아니면 달서구에서도 도원동, 대곡지구 같이 좀 이렇게 먼 쪽, 아니면 칠곡지역도 좀 대구에서는 보면 어찌 보면 외곽이죠. 그 안에서는 똘똘 뭉쳐 있을지 모르지만 대구 중심부에서 봤을 때는 좀 외곽인 지역들, 뭐 다사읍, 세천리 이런 도심에서 많이 먼 곳이잖아요. 요것도 3억 이하의 거래 가격 한 29점 대비 25% 정도. CG도 뭐 지하철을 뭐 어쩌고 하지만 어쨌든 도심에서 좀 먼 느낌이 드는 곳. 야, 그런 곳들의 가격 하락세가 좀 두드러져 보이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다사읍, 세천, 현풍, 뭐 지묘동, 각산동 거의 다 좀 외곽에 있는 느낌, 외곽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정말 이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체감하는 것인지, 외곽에 있는 물건들을 빨리 정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곽에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외곽의 거래 많이 빠지는 모습 보이고요. 건당 거래 대금. 자, 그 다음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말씀을 조금이라도 덜 드리고 방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위에 메모를 남겨둘게요. 일단 빙하기는 2,000건, 지금은 1,000건 이하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고 3억 미만 거래 비율 조금씩 높아지고 6억 이상 거래량 요거 늘 말씀드렸는데 150건 정도를 돌파하는지 여부, 150건 내지 130건 뭐 그 정도 돌파하는 여부를 지켜봐야 된다.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고요. 거래 비중은 5% 정도 되고 분양권 거래는 하루에 한 9건 정도 이뤄지네요. 생각보다 직거래 비율은 높다. 분양권의 직거래 비율은 높다. 자, 오늘 요 제목에서 다뤄봤는데요. 야, 이거 반전이 일어나려면 정말 신교통수단, 무슨 메트로 지하철인가요? 뭐 한번 좀 생겨줘야지 뭐 반전이 있을 것 같지. 아니고서는 요것도 타입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아무튼 이게 상당히 고가까지 갔던 그런 물건들이었어요. 그 나머지 오늘 거래된 것들은 그전 가격 대비 좀 잘 받은 편이다, 요런 느낌 드는 것도 있습니다. 대구역 경남 센트로팰리스 5억 6천의 거래, 요거 마이너스 피 많이 좀 나왔던 그런 물건으로 기억하는데요. 어쨌든 가격이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거. 제가 요것도 매매 거래량처럼 일일 데이터를 한번 다시 만들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때문에 여기저기서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인터넷 게시판에 전세 관련된 글들을 계속 찾아서 보고 수집하고 가끔 주말에 방송에서 보여드리는데, 지난번에 그 틱톡 영상에 있던 그 음성 보셨잖아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 끊임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그 모습,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서로 우기기만 할 뿐 절대로 이 돈이 나와야 되지, 돈이 나와야 답이 나오지, 돈이 안 나오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1.2억 정도, 1억 정도씩, 기본 1억 정도씩 하락하는데, 가격 자, 이제 2억대로 한번 와서 살펴보면은, 크게 여기도 오늘은 변동 있는 모습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뭐 억 단위로 하락한다는 요런 느낌. 2주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결정하는 분기점은 한 5천만 원 정도 선까지는 그냥 사시라. 한 7천만 원, 옮길까 말까 아니 고민하는 것은 한 7천만 원. 1억 정도 차이 나면 전세 옮기는 게 맞죠. 연간 지금 대출 이자율로 봤을 때는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1억당 이자 한 400만 원 잡으면 2년 살면 한 800만 원. 중간에 혹시라도 금리가 한번 오르는 충격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정말 한 돈 1,000만 원 차이 나는 것도 순식간에 1억당 한 1,000만 원, 그 정도면은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자, 이거 전세 비율이 그래도 좀 무난한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언론에서 워낙에 떠들어 제끼 사니까 사람들이 저 월세를 더 많이 선호하는 듯한 모습. 정말 이게 이 초록색 선이 그래도 삐쭉삐쭉 위아래로 다른 해와 교차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교차하는 형국을 잘 안 보이고 제일 바닥으로 내려와 버린 이런 모습이에요. 평균 전세 가격 지금 크로스되는 요 포인트 주목할 부분. 내일 아침이면 제가 미국 금리 인상 여부를 아마 말씀드릴 것 같네요. 거래량 줄어들고 있는 모습, 요거 싼 매물, 요거 하여튼 추세선만 내가 그냥 눈으로만 요렇게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본다, 요렇게 마음속으로만 눈을 그려본다고 생각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4억 이상 거래량도 확실히 금리 인상 딱 오자마자 바로 시작되었어요. 금리와 집값 관련 없다? 뻥이죠. 4억 이상 거래 비중, 요것도 추세 줄어들고 있고요. 금리하고 아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월세 거래량 외도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느낌. 그래도 8월의 거래량은 예전보다는 전년 동월보다는 이 월세가 확실히 많긴 많습니다. 밑에 막대 그래프 한번 잠깐만 보시면은 전년 동월 대비는 확실히 월세가 많은 추세이긴 하다. 그리고 월세 거래량이 빨간 선보다는 월등히 더 위에 있는 모습. 월세 거래가 많이 되었는 느낌이 드네요. 평균 월세 가격 올라갔다가 꺾이는 당대. 좀 월세 보증금, 요게 조금 특이한 모습인데요. 전년도에 너무 높아서 그런가요? 다른 지역들 살펴보면은 월세 보증금 자체가 전년도 동월보다는 좀 높게 나타나야 되는데, 대구는 보증금 자체가 전년 동월보다 계속 낮게 나타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월세가 굉장히 비싼 것처럼 이렇게 비쳐 보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1,000만 원당 한 8만 원, 뭐 이 정도까지 계산해 본다면은 월세도 완전히 많이 오른 느낌은 아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 지금 줄어드는 요 형국. 계단식으로 하락을 할 것인지, 지금 상태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지금 상태를 이어가기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그런 모습을 본다면, 그래도 전세로 인해서 많은 분쟁이 없구나, 요런 느낌이 들 텐데, 이게 계단식으로 또 추락하는 현상을 보게 된다면, 생각보다 전세 물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구나. 요런 느낌 가져봤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